네, 세범중학교 학생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학기 1차 지필평가 분석 영상을 촬영하게 된 다산구주입의 황윤상 선생님입니다. 우선 세범중학교 학생들 이번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임시 휴일이 끼는 바람에 시험이 조금 길어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에 따라서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고 뭔가 조금 루즈해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잘 극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이번 시험 끝까지 잘 마무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차 지필평가 기출 분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시험의 범위부터 살펴보면은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이렇게 총 두 단원이 나오게 됐고요. 선택형 18문항, 논술형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원별로 살펴보면은 삼각형 단원에서 13문항, 사각형 단원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적으로 살펴보면은 기본 17문항, 중간 난이도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출문항을 조금 섬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세범중학교 논술형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세범중학교를 항상 분석을 하면서 어떤 세범중학교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도형을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압박감을 심어 넣어주는 형태로 문제를 여태까지 많이 출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어떤 경계를 하고 되게 노력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려했던 창의적 도형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세범중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뭔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이 도형 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맨 처음에 도형을 봤을 때 한 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조선을 그어야 되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때문인지 아무래도 이번 시험은 좀 시간관리 싸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출문항 분석을 조금 섬세하게 해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1번부터 논술형 3번까지 각각의 출제 유형별로 조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선생님하고 살펴볼 문항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고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던 이 11번 문항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1번 문항 살펴보기 전에 기출 적중 사례를 몇 가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주입회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내신 시그니처, 내신 윙, 내신 코어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내신 시그니처 31번 문항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셨던 세범중학교 11번 문항과 유사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신 윙이라고 하는 교재에서 15번 문항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셨던 13번 문항과 굉장히 흡사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신 코어라고 하는 교재의 88번 문항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셨던 7번 문항과 비슷한 형태, 숫자만 바뀐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재에 대한 내용은 영상 뒷부분에 제가 따로 담아놨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 문항 우선은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각각 12, 16, 20인 직각삼각형 ABC의 외심 O에 대하여 삼각형 OBC, 삼각형 OCA의 내심을 각각 IJ라고 한다. 두 삼각형의 내접원과 변 AB의 접점을 각각 DE라고 할 때 사다리꼴 DIJE의 넓이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우선 그림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전체적으로 직각삼각형 나와 있고요. 가운데 빗변에 중점에 외심이 찍혀 있고 외심에서 꼭지점 C까지 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직각삼각형 자체가 OC라고 하는 선에 의해서 두 개로 나뉘게 되었고요. 각각의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이 그려져 있고 어떤 이 외접원이나 이런 것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전체 ABC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 즉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우선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AO, BO, CO가
전부 다 10cm로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O와 BO가 각각 10cm씩, 즉 1대1의 비율을 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각형 BOC와 삼각형 AOC는 밑변의 길이의 비 성질에 의해서 넓이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구해놨던 전체 넓이 96을 정확하게 2등분하여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가 48이다. 이렇게까지 구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저번 삼각형 넓이 공식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를 이용해서 각각의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D는 3분의 8, JE는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사다리꼴의 높이는 D2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D2를 한 번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D5와 E5로 나누어서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삼각형에서 D5와 E5를 뭐 미지수 X, Y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저희가 삼각형의 둘레를 다 구해놨기 때문에 삼각형의 둘레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풀면은 X는 2, Y는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다리꼴의 높이가 6cm가 되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피드백을 조금 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태까지 어떤 세범중학교는 도형의 형태나 생김새, 즉 창의적인 도형을 이용해서 어떤 시험에 압박감을 주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면은 이번에는 도형의 성질을 응용하는 형태로 어떤 출제에 시험에 압박감을 좀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험을 통한 성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3번 시험을 보셨죠. 그래서 3번 시험을 보는 동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나 경험들이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부족했던 부분은 피드백을 하시고 꼭 넘어가시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빨간색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절대적인 공부 시간. 여러분들 수학은 정말 가성비가 좋지 않은 과목입니다. 내가 다른 과목보다 10시간을 투자했을 때 오를 수 있는 점수가 저는 타 과목에 비해서 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비가 안 좋고 가성비가 안 좋은 만큼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관리입니다. 제가 적어놓은 게 계산력은 이제 필수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3 수학, 고등수학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보조선을 긋고 어떻게 성질을 응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저희가 단순 계산해서 만약에 시간을 많이 써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점점점 시간에 대한 압박감에 조금 쫓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력 같은 부분은 계산력을 올릴 수 있는 교재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하셔서 반드시 학년이 올라가고 고등학교가 가기 전에 계산력만큼은 꼭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지필평가 학습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지필평가로는 이제 도형의 닮은 파트와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도 이제 도형의 닮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도형의 닮은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난도 문제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단원이니 그만큼 많은 문제 풀어보시고 열심히 수업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는 아무래도 도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형이 조금 개수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형별로 대비를 하다 보면은 뭔가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킬러 문항 같은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이 유형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유형별로 대비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2년도 2학기 2차 지필평가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2년 선배님들이죠. 그래서 2년 선배님들이 이제 2학기 2차 지필평가를 봤을 때 여태까지 세범중학교에서 출제했던 모든 시험 중에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니란 생각 금지라고 적어놨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라는 게
우리 학교는 이 정도 시험의 난이도였으니까 항상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말 나중에 큰 코 다치거든요. 결과적으로 시험이 이렇게 한번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시는 단원이 닮음이기 때문에 이 닮음에서는 조금씩만 난이도를 올려놔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앞서서 그 기출 적중 사례에서 저희가 그 교재 관련해 가지고 안내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내신 윙 이제 필수 유형 문제서고요. 내신 코어 대표 유형 문제서고요. 그 다음에 내신 시그니처 최고 난도 기출 문항입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가장 힘들었던 그 11번 문항이 저희 내신 시그니처 교재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신 시그니처라고 하는 교재는 구주입의 상위 계열의 학생들만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데, 우리 스카이나 엘리트 계열의 학생들도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매주 일요일마다 이 내신 시그니처를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특강이라는 것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다 완성도 높은 마무리를 하고 싶다, 내가 어떠한 킬러 문항이 나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100점을 맞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시그니처 특강 혹은 시그니처 교재 수업을 할 때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신 퍼펙트인데요.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매번 수업 시간 때마다 보는 모의고사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한 번씩 나와서 시험 기간마다 한 번 정도 일요일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서술형 모의고사도 저희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범중학교처럼 논술형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술형 모의고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험도 결코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분명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보다 조금 성적이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 아직 여러분들께 저희도 보여드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모든 시험에서는 저희 구주입회가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